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2 6월 모의평가 우리 분석 특강이고요. 라이브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절한 하영쌤입니다. 남다른 치밀함과 열정 남철입니다. 맞습니다. 치밀함과 열정. 네.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친절하다고 하시길래. 네. 친절한 듯, 안 친절하고. 친절하고. 네. 네. 오늘 진짜 첫 번째 평가원 시험. 네. 6월 모평이 끝났습니다. 어땠을까요, 우리 학생들이? 그냥 제가 아까 이렇게 운전해서 오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이제 네. 비가 오니까 막 비도. 우울하고 네. 집에 빨리 가고 싶고 그쵸? 그랬을 네, 겁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시간에 문제를 풀었거든요. 비슷하게 시간을 맞춰서 풀어봤는데 저 혼자 푼 게 아니라 여러 명 학생들 같이 풀었는데 다 딱 끝나고 나서 저희가 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진짜 똑같이 다 이렇게 했어요. 네,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도 네.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보면서 상당히 좀 안타까웠고, 좀 한 학생이 댓글에 선생님 제 시험지에도 비가 내리네요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그 우픈 이야기예요. 네네, 진짜로 웃을 수 없는 이야기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 와중에 뭡니까 우리 이 라이브를 보겠다는 이 대단한 거죠. 그렇죠. 네. 지금 벌써 뭐 절반은 이미 성공한 겁니다. 성공했어요. 네. 맞아요. 좀 편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오늘 이 시간을 오늘 모평이니까. 너무 막 진지해서 힘들어서 오히려 우울한 그런 분위기보다도 좀 따뜻한 차라도 좀 비가 네, 오니까 맞아요. 차라도 네. 좀 마시면서 그래 일단 지나간 건 있고 도대체 내가 어떤 부분을 놓쳤을까? 그리고 앞으로 6월 모의고사 이 문제들을 경향을 보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이런 거를 좀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평가원에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출제할 것이다라는 것을 그래도 알려주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잘 보고 우리가 앞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물론 우리가 시험을 치면서 조금 힘든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까지를 잘 생각하면 충분히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네. 모든 시험이 다 그렇지만 특히 이번 6월 모평은 선택 과목 체제로 치러지는 첫 번째 평가원 시험이고 그만큼 그 선택 과목별로 시사하는 바가 크겠죠. 네, 맞아요. 네. 지금 여기서 뭐 그런 얘기들 앞으로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릴 테니까요. 일단 마음 편하게 먹고 우리 열심히 잘 얻어가는 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지금 방금 봤는데 네. 수학도 169일의 기적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 친구가 있어요. 완전 많이 봤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진짜 요거는 꼭 얘기해 줄 수 있는데 169일이 아니라 100일 남아도 기적은 일어나요.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끝까지 엉덩이 붙이고 수능 전날, 수능 직전까지 앉아있는 친구들은 기적이 일어나죠. 맞나요? 맞습니다. 네. 일관되게 끝까지 꾸준하게 노력하는 친구. 네, 그렇죠. 맞아요. 뭐 네. 페이스에 휘말리지 않고 진득하니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169일의 기적 충분히 가능할 거고요. 169일의 기적이 가능하도록 우리 이번 시간 여러 가지 네. 준비했잖아요. 네네. 먼저 우리 선생님 네. 준비한 거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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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이번 수학은요, 실제로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선택 과목 체제가 되면서 공통 과목이 있고 또 선택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 과목이 수학 1과 수학 2고요. 그리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그리고 기하, 이렇게 우리가 선택 과목 3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볼 내용은요, 수학 1, 수학 2, 그리고 확률과 통계까지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 그리고 좀 눈여겨봐야 될 문항들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자, 우선 조금은 독특한 게요. 예전까지 보면은 수학 1이나 수학 2의 점수들, 총점을 보면은 실제로 수학 2가 조금 더 배점이 높았던 시험들이 많았거든요. 이번 시험에는 수학 1이 40점이에요. 총점이. 그리고 수학 2가 36점이었는데요. 지금 보면은 각 단원별로 좀 골고루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느껴지실 겁니다. 지금 보면은요. 선생님이 빨강색으로 표현을 한 것은요. 완전 고난도 문항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그래도 조금은 까다롭게 느껴졌을 문항들에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막 억울해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21번이 완전 고난도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 우리가 21번 문항은요. 그 자리에 그 문항 정도가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었고 실제로 우리가 21번 문항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지금 보면은요. 우리가 그 기출문제들을 살펴보면은 2021 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항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 문제는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이 좀 알려드리는 거고요. 10번 문항도요. 실제로는 여러분 10번이라고 하면 그래도 좀 쉽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까다롭게 느껴졌던 친구들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이거 수능특강에서 여러 번 얘기했었거든요. 우리 지수함수 그래프나 로그함수의 그래프에서 대소관계 비교하는 문항들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좀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 삼각함수 문제에서는요. 우선은 삼각함수에서 우리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모두 이용하는 문항들 최근에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은 눈에 딱 보이면 문제가 좀 잘 풀리긴 하는데 잘 보이지 않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림 많이 보고 연습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하시고요.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삼각함수 문제들에서도요. 이제는 여러분 난이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작년 거치면서 지금 보면은 삼각함수 문제의 난이도들이 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들 충분히 하셔야 되고 삼각 방정식에 대한 문항들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좀 제대로 알고 넘어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수학2 진짜 여러분 아마 힘드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디어를 요하는 문항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뒤에 있는 4점짜리 문항들은요. 다 사실은 그래프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해결이 가능한 문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항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앞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함수의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발표 쳐드린 문항은요. 까다로워요. 그리고 어려운 문항 맞습니다. 틀렸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나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될지를 좀 더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실제로 이제 수학 1, 수학 2 풀고요. 확률과 통계부터 먼저 저도 풀었거든요. 살짝 여러분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다라는 느낌은 사실은 들었지만 실제로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 자체가 실수도 굉장히 잦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엽적인 문항들이 나왔어요. 지금 여기에 통계 부분이 문제가 한 문항도 없죠. 왜? 6월 모의평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통계가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러분이 또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선생님이 29번에다가 별표를 쳐놓은 이유는 뭐냐면 원순열 너무나도 요즘 자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서로 이웃하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에 대한 얘기들 너무나도 많이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항들 위주로 한 번 더 정리하시면 충분히 여러분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요. 미적분이랑 기하는요. 우리 치열쌤이 또 다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요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보는 걸로 하고요. 선생님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요.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문항들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림을 많이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문항들은 연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딱 느껴지잖아요. 연계됐어. 왜? 그림이 비슷하면 연계됐어 라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그림 문제들이 나왔을 경우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특히나 여러분 항상 먼저 그려보세요. 여기에다가 문제를 종이에다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연습장에 그려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특징들을 조금 더 편하게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꼭 좀 그려가면서 문제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실제로 선생님이 조금 더 알려드리고 싶은 거 29번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원순열에 대한 것들 그리고 서로 이웃하지 않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웃하지 않게 이웃하게에 대한 문항들은 너무나도 자주 등장하고 있고 최근에 평가원에서 정말 계속 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이 이제 또 살펴볼 거는 15번 문항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선생님이 요거는 우리 2021 학년도에 9월 모의평가에서도 가형 문항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자, 삼각함수에 대해서 문제가 그렇게 많이 어렵게 출제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합답형 문항으로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요거는 방정식에 대한 것들로 많이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잘 살펴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삼각함수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선생님이 보여드리는데요.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이거 본 적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분석을 했다면 요거는 모의평가에서 나왔던 문항과 굉장히 발문이
흡사해요. 물론 식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문제를 푸는 방식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를 파악하는 연습들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요. 선생님이 몇 가지 문항들을 좀 짚어드렸는데요. 이것 외에도 선생님이 몇 가지들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따가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우선 우리 남은 선택 과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치열쌤이 조금 더 설명해 드린다고 하니까 잘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미적분과 기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예영 선생님 너무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연습했습니다. 네,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살짝 부담은 되지만 그래도 근데 나름대로 열심히 분석했으니까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보았던 표 있잖아요. 이제 미적분이랑 기하 한번 보세요. 아까 이제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지금 빨간색 별표가 29번 한 문제거든요. 근데 확실히 미적분과 기하를 보니까 선택 과목에서 뭔가 미적분이나 기하가 아무래도 확률과 통계보다는 살짝 어려웠다. 일단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문항별로는 물론 좀 다른 차이점은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 좀 수학 1과 수학 2가 훨씬 더 어려운 시험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공통 과목에서 뭔가 변별력을 좀 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선택 과목에서는 이제 확률과 통계가 아까 선생님 분석해 주신 대로 좀 평이했었고 특히 이제 미적분이나 기하의 차이점을 좀 보시면 미적분이요. 지금 빨간색 별표가 하나, 파란색 별표가 2개입니다. 최고 난도 문제는 30번입니다. 그런데 29번과 30번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적분의 꽃이 뭐예요? 합성함수의 미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항함수에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수학2에서는 합성함수의 미분을 배우지 않지만 미적분에서는 합성함수의 미분과 합성함수의 미분에서 파생되는 음함수의 미분, 역함수의 미분 뭐 여러 가지 응용이 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좀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두 문제가 좀 비슷한 유형인 것 같아요. 단 계산을 여러분이 중간에 잠깐 인수분해가 되는데 인수분해를 하지 못했다. 뭐 이런 경우에는 계산이 좀 산으로 가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좀 틀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 부분이 상당히 고난도였던 것 같고요. 28번은 사실은 삼각함수의 극한의 활용. 생각보다 우리가 정형화된 익숙해진 유형이지만 이 부분 역시 잘못하면 계산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삼각함수의 극한의 활용 문제를 풀 때는요. 그 함수의 넓이의 F세타, G세타를 다 완벽하게 구하는 게 아니고 그 세타를 0으로 보냈을 때 우리가 얘는 뭐 극한값이 1이야, 뭐 2야, 그냥 부정형 꼴이 아니야 라고 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만 계산했다라고 하면 그래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지금 기하를 또 보시면요. 29번, 30번에 제가 이렇게 별표를 했는데 29번은 평행이동 문제예요. 그래서 초점을 지난 직선과 평행이동이 함께 출제된 그런 문제인데 이게 과거에는요. 그러니까 이제 기하가 전년도 기출이 없잖아요. 그 전전년도 기출 문제까지 보게 되면 2차 곡선의 평행이동 같은 경우는 보통 쉬운 3점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계산을 이제 보통 이제 주는데 여기서는 이제 4점짜리로 그것도 포물선을 지나는 초점을 지나는 직선과 함께 좀 고난도로 그래도 나오지 않았을까. 우리가 평행이동의 성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쉽게 풀 수 있지만 그게 눈에 안 보였다면 헤맸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30번이 그래도 기하에서는 가장 어려웠던 문제였던 것 같고요. 우리가 기존에 나왔던 그 평면 벡터의 내적의 최대와 최소를 묻는 사실 정형화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원이 주어지고 원의 중심으로 얘를 뭐 분해하거나 이제 이런 풀이가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기존의 출제 경향이었다면 정사각형이죠. 근데 정사각형인데 얘를 살짝 이제 회전을 했죠. 우리 마름모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그런 정사각형을 가지고 이제 좀 문제를 기발하게 좀 출제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성분을 생각했다면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거나 아니면 직관적으로도 풀 수 있었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했다면 역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일단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미적분이랑 기하를 조금 비교해 보면요. 그래도 미적분이 계산이 좀 많기 때문에 기하보다는 살짝 어려운 감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하 같은 경우도 사실 뭐 그 미적분에 비하면 그렇게 어렵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벡터를 접하는 친구들은 좀 난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일단 미적분과 기하 우리 문항 번호별 난이도 분석이었고요. 저도 그 다음에 좀 문제들을 뽑아왔어요. 일단 첫 번째 대표 연계 문항이라고 갖고 왔는데 지금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게 이번 미적분 28번 삼각함수의 극한의 활용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문제는요. 사실은 우리가 연계 문제라고 해서 발표된 문제는 아니에요. 발표된 문제는 아니지만
수능 특강 41쪽 7번, 41쪽 7번을 보시면, 레벨 3 1번일 겁니다. 예, 그 1번 문제를 보시면, 얘랑 비슷한 그림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이 수능 특강 강의를 하면서 사실은 만들었던 문제예요. 그 문제를 변형해서 제가 F세타, G세타를 한번 이제 만들었던 문제인데, 일단 보시기 어때요, 여러분? 예, 문제가 많이 유사하죠. 지금 막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얘는 수능 특강 문제를 변형해서 선생님이 이제 공부를 보여드렸듯이, 여러분이 이제 수능 특강을 공부할 때 꼭 연계 문제라고 해서 이 문제에 똑같은 거를 뭐 숫자만 바꿔서 나온다, 이런 기대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단 그 문제가 갖는 의미 내지는 그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 좀 폭넓게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면, 지금 보신 것처럼, 물론 이 문제는 제가 수특 문제를 보고 만든 문제지만 지금 보신 문제처럼 이렇게 유사한 과정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기하 문제 같은 경우는요, 왼쪽이 이제 이번에 나왔던 27번 3점짜리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계산이 살짝 복잡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요, 이 문제는 수능 특강 36쪽, 여기 이제 레벨 3 1번 문제가 되겠네요. 이 문제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거의 뭐 유사했던 것 같아요. 쌍곡선 위에 접선을 긋고 삼각형을 두 부분으로 나눴을 때 삼각형의 넓이의 비가 주어집니다. 삼각형의 넓이의 비를 가지고 쌍곡선의 주축의 길이를 묻는, 지금 밑에 제가 문제 일부분을 써봤거든요. 보시면 이 부분은 거의 뭐 유사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간에 연계 문제가 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연계 문제를 대하는 자세, 그러니까 연계 문제집을 공부할 때는 이 문제가 정말로 똑같이 나온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그 문제가 그 문제의 출제 의도, 그 문제의 핵심 개념, 이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이 넓게 확장해서 좀 다양한 풀이를 연습해보고, 그런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자, 이 부분은 선생님도 이제 문제를 좀 뽑아봤는데요. 이제 고난도 문항은 아니고요. 고난도 문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적분 30번하고 기하 30번입니다. 눈여겨볼 문항으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면 미적분 29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사실 이제 의미가 있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인데, 합성함수의 미분이나 음함수의 미분을 쓰는 과정에서 익숙한 함수가 나와요. 바로 x분의 lnx라고 하는 함수가 나옵니다. 그 x분의 lnx라는 함수를 딱 만나는 순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리수 2x제곱, 그러니까 지수함수 곱하기 다항함수, 혹은 뭐 로그함수 나누기 다항함수, 혹은 로그함수 곱하기 다항함수, 이렇게 좀 정형화된 꼴은 따로 미분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연습이 많이 된 친구들은 사실 이 문제를 풀면서 그 중간 과정의 계산이 상당히 빨리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문제를 딱 바라봤을 때 이 f만 딱 미분해 놓고 보니 그래프가 바로 그 도함수를 이루는 그 두 함수의 그래프가 바로 이제 비교가 되면서 쉽게 여러분이 문제를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서만큼은 우리가 이제 전형적인 기출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를 지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하에서도 한 문제 가지고 왔는데요. 기하도요. 고난도는 30번입니다. 평면 벡터의 내적의 최대와 최소를 묻는 그 문제가 제일 최고난도는 맞지만, 제가 29번을 제가 눈여겨볼 문항으로 갖고 온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행이동이나 이런 부분이 과거 기존 기출에서는 기출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3점짜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4점짜리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수적인 어떤 의미만 물어보게 되는데, 기하적인 의미를 물어보는 이런 문제가 딱 나왔다, 얘는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8문제 안에서 기하도 변별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3점짜리라든지 쉬운 4점짜리 정도의 문항 번호에 기존에 출제했던 모든 개념들을 다 담을 수는 없거든요. 그 여러 가지 중복된 개념들을 한 문제로 이제 문제를 만들면서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이는 과정, 이런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예상이 들어요. 그 부분에서 기존에 우리가 2차 곡선의 평행이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메인이 되는 그런 개념은 출제됐던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이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게 아마 6월 모평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눈여겨볼 문항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고요. 다시 들어가서 우리 하영쌤과 그리고 여러분의 뭐 Q&A라든지 아니면 공부 방법, 이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기 질문이 하나 와가지고 3점짜리 실수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계산 실수. 쌤 실수 많이 하시나요? 저도 하죠. 저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너무나도 많이 해가지고 항상 고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도 제가 에피소드들이 엄청 많을 정도로 실수가 많은데 실제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실수를 했을 때요. 그냥 실수했어. 너무 억울해. 나 원래 뭐 몇 점인데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 실수했는지를 꼭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답이 내가 3이 나왔어. 그랬는데 답이 3이 나왔는데 3번에 3이 없는 거야. 근데 저는 3번을 체크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더하기나 빼기를 곱하기나 나누를 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사실은 실수가 굉장히 잦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파악을 하는 친구들은 큰 시험에서 오히려 되게 강할 수 있어요. 왜냐? 저는 맨날 틀리기 때문에 그것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는 방법 밖에 없죠. 집중을 해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왜 어디서 자주 실수하는지 여러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절대 안 돼요. 그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제가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실수를 줄이는 방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물론 중요하지만 좀 이제 그 방법론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풀이를 조금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깨끗하게 쓰지 않더라도 살짝 좀 정갈하게 쓸 필요는 있다고 내가 생각해요. 알아볼 정도. 그렇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네. 거.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풀이를 쓰다 보면 막 연습장 쓰듯이 중구난방식으로 막 여기저기 쓰다가 다시 중간에 어디 막혔어요. 예를 들어 계산 실수한다거나 뭔가 중간에 막혔을 때 다시 내가 어디까지 했지? 맞아요. 다른 문제 갖다 다시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다시 풀어야 되는 그런 얘기 사실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좀 풀이를 네. 그 단계를 나눠서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국어에서도 우리 뭐 서론, 본론, 결론, 네. 개요를 딱 있듯이 수학의 풀이 단계를 갖춰서 여러분 형식을 갖춰서 좀 쓴다면 또 실수도 줄이고 또 시간 안배에도 오히려 도움이 되는 그런 팁이 아닐까 그렇게 좀 첨언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 등급이 바닥일 것 같은데 구모까지 전체적으로 2등급 올리는 거 가능할까요?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부법 가능합니다. 선생님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죠. 충분히 이게 뭐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뭐 정확하게 수원, 수투, 미적분, 기하, 확통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디테일하게 얘기하기는 지금 상황을 모르니까 맞아요. 말씀드리기 네. 어렵겠지만 사실 아까 이하영 선생님께서 사실 답을 다 말씀하셨어요. 수학 공부는요 지금부터 진짜 꾸준하게 매일매일 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해요. 중간에 오늘 하루는 컨디션이 네. 안 좋으니까 그만해야지. 내일은 하루 막 어제 놀았으니까 뭐 20시간을 공부해야지. 이런 거보다 하루에 6시간씩, 7시간씩 쉽진 않겠지만 하루도 거르지 않고 꾸준하게 자기만의 어떤 그 학습 양식 내지는 자기만의 또 방법이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쭉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이 일단은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실제로 여러분 수학 1이랑 수학 2랑 뭐 선택 과목이 있다라고 했을 때 물론 다 중요하죠.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시험의 경향을 봤을 때는 공통 과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수학 2가 아무래도 여러분이 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과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네. 말씀하셨죠. 네, 지금 수원 수투가 아무래도 공통 과목이고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인 건 맞고요. 그리고 이번 출제 그 경향이 확률과 통계가 좀 쉬웠고 네. 기하도 조금 평이한 편이었고 근데 미적분도 물론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좀 어려운 건 맞지만 그래도 수학 2에 나왔던 그 4점짜리 고난도 네. 그걸 보고 정말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또 문제 3차 함수 그래프를 해석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그 등급이 결정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원 수투가 중요하다는 건 뭐 진리인 거고 그 중에서도 수학 2, 네. 그 중에서도 다항 함수의 그래프 정도는 그렇죠. 3차 함수, 4차 함수 사실은 개형이 뻔하잖아요. 네. 저희 입장에서 뻔한 거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좀 쉽진 않죠. 그럼요. 네. 네. 그 다양한 그래프들을 접해보는 그런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실은 확률과 통계나 뭐 미적, 기하는 조금 약간 성질이 다르긴 한데 확률과 통계나 미적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도 기출 문제를 보면은 충분히 좀 제대로 분석하면 공부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하는 어떨까요? 아, 네네. 일단은 지금 그 질문 답변을 제가 드릴 텐데 지금 학생이 하나 질문해서 선생님 네. 죄송한데 지금 오. 김별성 학생이 미적분 29번 30번 뭔가 느낌이 익숙하던데 연계인가요? 이 부분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29번과 30번은 일단은 합성함수의 민법으로부터 나온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제가 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미분법이 결국은 미적분의 핵심일 거고 그게 음함수의 미분법으로 나오느냐 역함수의 미분법으로 나오느냐 뭐 그 차이인 거지 어찌됐든 큰 틀에서 봤을 때 가장 큰 포인트는요 미적분의 그 고득점 하는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의 포인트는 합성함수라는 것 자체가 변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t라고 하는 친구, k라고 하는 친구, 뭐 알파라고 하는 친구 분명히 x에 관한 함수인데 근데 이 안에서 봤을 때는 얘가 상수로 보일 때가 있고
또 밖에서 봤을 때는 변수로 변수로 볼 볼 때가 때가 그렇죠. 그런 걸 구별하는 거. 그리고 그 T, K, 뭐 알파, X 정말 수없이 많이 나오는 그 문자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거. 예, 그게 아마 29번과 30번의 공통점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살짝 느끼는 게 아까 연계문항이냐고 물어봤지만 기출에서 많이 봤던 유형이잖아요. 있죠. 네, 네, 맞습니다.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을까.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이라면 그렇죠. 네. 익숙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서 미적은 사실은 미적분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출 분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수학 2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수학 2는 기출 분석도 매우 중요한데 아무래도 고난도 문항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프 해석하는 것들은 많이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선생님 뭐 좀 더 첨언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네, 지금 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자면 수학2에서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분석하는 거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어려운 문제 나오는 건 확실하잖아요. 이게 이제 9월에는 시험 범위가 이제 적분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제 뭐 얘를 적분과 미분 사이 관계를 가지고 또 역시 다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는 이런 형태들 기출 문제도 많았고 이제 그렇긴 한데 이게 또 선택 과목별로 공부하는 방법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는 아무래도 수학2가 조금 수월할 수 거예요. 있어요. 유리하죠. 맞아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미적분 선택한 친구가 그럼 난 다 수학원 유리해? 수학2가 꼭 그런 건 그건 아니에요. 아니죠. 왜냐하면 예. 지금 이번 시험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미적분을 푸는데 확실히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네, 확률과 통계나 기하에 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원수투에서 내가 시간을 세이브한 만큼 미적분에서 그만큼 시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막 그 유불리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확률과 통계나 기하를 선택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래서 수학2 공부에 네,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 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뭐 굳이 뭐 비율로 나누자면 네. 우리가 뭐 몇 대 몇 대 몇? 네. 아까 뭐 좀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원, 수학2, 뭐 확률과 통계 이렇게 한다면 뭐 3대 5대 2 정도.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는 저는 하루에 한 30분씩만 매일매일 꾸준히 해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대신에 그 시간을 수학2에 좀 더 할애하고 수학1에 좀 더 할애하는 게 어떨까? 미적분. 네. 3대 4대 3 정도. 기하. 기하 3대 3.5대 3.5. 네, 그 정도. 네. 네. 조금 디테일했나요? 많이 좋아요. 애들 딱 계산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사실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일매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익숙해져야 되고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좀 시험 칠 때도 계속 생각날 수 있게끔 저는 모든 과목을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좋겠지만 매일매일 좀 공부를 하면 충분히 여러분 성적은 많이 오를 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6월 모평이 끝나면 학생들이 이제 9월 모평이 사실 가장 중요한 시험이죠. 네네. 네, 이제 아무래도 시험 범위가 전체가 다 들어가고 뭐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통계가 들어오고 네. 미적분은 적분법이 들어오고 그렇죠? 기하는 공간도형과 공간 좌표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뒷부분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이 또 소홀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큰일 나죠. 네, 네. 네. 아무래도 이 뒷부분에서도 분명히 고난도 문제가 충분히 등장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미적분 같은 경우는 미분적분이 합쳐져서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고 기하는 이제 뭐 정사형이나 이런 부분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통계도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이산확률 변수의 뭐 확률 그렇죠. 분포를 물어보는 네. 문제라든지 네.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이 전체를 좀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래도 모의고사 연습을 조금 더 지금부터는 슬슬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네네. 그런 조언을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시험을 보니까 이거는 좀 이번에 특징이기도 한데 사실은 그 주기 함수에 대한 문제들이 꽤 많이 보이고 평행이동 선생님도 아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네네. 평행이동에 대한 문항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봐서 알겠지만 그래프, 도형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눈여겨보고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기는 했어요. 지금 네. 정말 그쵸. 그게 평행이동이라는 게 사실 기하뿐만 아니라 네. 그 우리 수학도의 14번도 네, 그렇죠. 함수 함수를 어떻게 평행이동해야 네. 되느냐. 네. 기하에서도 이제 포물선의 평행이동이 있듯이 네. 우리가 좀 그 그래프라든지 어떤 도형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 내공을 기르는 공부, 네. 다양한 풀이를 생각하고 그런 연습을 많이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마지막으로 친구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정말 네. 뭐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지만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모의고사는 끝났습니다. 네, 지금 이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너무 많이 틀렸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잘 봤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은 기간에 지금 6월 모평의 결과 한 문제 한 문제를 반성의 거울로 삼아 앞으로 좀 더 보완해서 9월에 분명히 열심히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하지만 사실 건강이 최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이 비도 오고 이러면 굉장히 습하고 또 날씨 일교차도 너무 커지고 여러분 요즘 마스크 계속 쓰고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 건강 관리가 자꾸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9월 그리고 수능까지 앞으로 여러분 꽤 많이 남은 시간이니까 건강 관리 진짜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공부하는 게 정말 나중에 보면은 너무나도 큰 그런 결과물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학 1하고 내일 수학 2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 충분히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 성적은 오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더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우리 지금 이제 9월 모의평가 남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진짜 실제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좀 많은 것들을 시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도시락을 싸서 간다던가.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네. 9월 모평 전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잘 알고 있으면 나중에 9월 모평을 조금 더 수능처럼 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 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듣는 입장인 것 같네요. 네, 네. 아무튼 오늘 좀 도움이 되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남은 기간 일단은 9월 모평이 수능이라고 생각하는 디데이라고 딱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계획을 좀 크게 다시 한번 수정해서 세운 다음에 실천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파이팅하면서 끝낼까요? 네, 우리 9월 모평을 위하여 파이팅!